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오늘은 실리적인 스타일로 아스날전의 승리를 챙겨간 테나흐의 전술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라인업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4-2-3-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나왔으며 안토니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센터 서클에서 앞선 공격진의 링크 역할을 어느 정도 했음을 유추할 수 있고, 에릭센은 좌측 지역으로 많이 빠져 빌드업에 가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맵에서 더 뚜렷한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에릭센은 후방 빌드업에도 많이 가담했으나 좌측 높은 지점에서도 빌드업에 많이 기여했습니다. 우측에서는 바란, 달롯, 안토니의 패스워크를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장면에서 바란이 달롯에게, 달롯이 안토니에게 공간 패스를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히트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토니는 우측 윙쪽에 퍼져서 자주 위치했음을 볼 수 있고, 브루노는 후방 빌드업 과정도 가담하며 전방위적으로 움직였음을, 산초 또한 안토니와 비슷하게 터치라인을 중심적으로 움직였고, 래시포드는 공격 진행 방향 쪽으로 빠지면서 스위칭 무브먼트를 가져갔습니다. 맥토미니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특히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는데 히트맵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고, 에릭센은 좌측 공격 지점에 많이 가담한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포백 라인은 후방에서 자주 플레이했음을 볼 수 있고, 달롯은 후방 지역에서의 히트맵이 두드러진 것을 봐 패스맵에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빌드업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드업은 다음과 같이 맥토미니가 6번 자리에 위치하는 4-1 빌드업을 시작으로, 때에 따라 에릭센이 더 좁혀서 지원하는 4-2 빌드업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 센터서클 넘어서는 2명의 센터백과 2명의 피보테가 후방 빌드업 과정을 구성하며 양 풀백은 공격 지역에 전진해서 공격에 가담토록 합니다. 에릭센이 좌측 지역에 가담했기에 공격 진행 방향도 좌측을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맨유의 전진 패스 클러스터를 보면 좌측 후방 지점에서 시작한 것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토니의 선제골도 좌측 지역에서 시작해서 우측의 안토니가 프리한 상황에서 슈팅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긴 패스 패턴에서도 다이렉트한 패턴을 많이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맨유는 짧은 패스를 많이 유지하기보다는 다음처럼 다이렉트로 앞에 패스 거점으로 연결했으며, 높은 지역으로 공격에 가담할 때는 풀백 한 명은 중앙 지역으로, 다른 사이드 쪽 풀백은 윙스페이스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점유율을 통해서 맨유가 확실히 실리적인 축구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맨유는 다이렉트 패턴을 더 많이 활용했습니다. 에릭센이 후방에서 안토니에게 바로 찔러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에릭센이 부페에게 연결하고 부페는 달려들어가는 래시포드에게 연결하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맨유의 수비라인 평균 높이를 보면 맨유 32, 아스날 51로 확실히 맨유의 진영이 뒤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래시포드의 두 번째 골도 측면에서 부페가 뛰어들어가는 에릭센에게 연결해주고, 에릭센이 박스 안에서 래시포드에게 밀어주면서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확실히 하프 스페이스와 존 14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패스웍을 보면 맨유가 확실히 적은 작업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는 최근 중계에서도 많이 언급되니 아시겠지만, 존 14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경기장 18등분 했을 때 상대의 수비 지역 페널티 박스 바로 아래 지역을 존 14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수비 과정에서 확실히 체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라인업과 비슷하게 4-2-3-1을 기본 수비 과정 포맷으로 가져가고, 상대가 후반 빌드업을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다음처럼 대각선으로 간격을 컴팩트하게 유지하면서 수비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축구에서는 종, 횡의 간격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디아그노 컴팩트니스로 대각선의 간격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트렌드에 맞는 효과적인 수비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반전에서 소폭 내려앉는 수비 과정에서도 4-2-3-1 수비 패턴을 기본으로 아스날 선수들의 포지셔닝 움직임에 따라 4-4-2 다이아 수비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수스의 빠른 공격 가담을 차단하기 위해 리산드로가 전진해서 수비하고 그 뒷공간에 대한 대비는 바란이 보통 맡았습니다. 수비 지역의 커버도 달롯이 윙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마르티넬리를 수비하러 벌어질 때 맥토미니가 내려와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을 커버하고, 자카가 올라가는 공간은 안토니가 이동해서 수비하는 등 적절한 수비 커버 패턴도 볼 수 있습니다. 후스코드 매치 서머리를 통해 정리해보면, 스루볼을 통해 효과적으로 골 기회를 만들어냈으며 피니싱에 확실한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시도했기에 공격적인 부분이 단점이었고, 수비하는 과정에서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을 많이 내주었습니다.
또한 레시포드, 안토니와 같은 선수들 쪽으로 찌르기, 전환하는 패스가 주로 이루어 오프사이드에 자주 걸렸습니다. 스타일은 실리적인 축구 스타일인 만큼 스루볼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네, 이제 게임에서 제가 어떻게 설정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라인업은 다음처럼 비대칭 4-2-3-1 전술로 구성했습니다. 맥토미니와 에릭센을 다음과 같이 배치한 이유는 패스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대회하는 기본 키퍼의 앞선으로 롱킥을 차도록 위험 감수 정도만 넣어줍니다. 센터백 조합은 바라는 뒷공간 커버를 위해 공격형 수비에 커버를 주었고, 마르티네스는 전진해서 수비하는 패턴을 위해 스토퍼 역할을 주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빌드업 시 넓게 퍼짐으로 더욱 넓게 적게 슈팅 정도 넣어줍니다. 풀백 조합은 둘 다 풀백 지원 역할을 줍니다. 달롯에게 뒤에 자주 머물렀지만 풀백 수비를 주지 않는 이유는 공격 상황에서 윙스페이스로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달롯에게는 적게 슈팅만 주고 다른 것은 건들지 않고, 말라시아에게는 팀 공소유 시 좁게 중앙 침투를 걸어주어 공격 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턴을 구현해줍니다. 맥토미니에게는 패스맵에서 본 것처럼 뒤에서 4-1 빌드업의 1의 자리에 위치하니 수비형 미들 위치에 배치해주고, 살짝 오른쪽으로 자주 나타나니 우측 하프 쪽에 배치합니다. 딥라플은 개인 지침에 포지션 고수가 기본적으로 걸려있으니 전진하기도 하는 맥토미니는 일반적인 수비형 미들 지원을 주고 개인 지침에 적게 슈팅을 걸어줍니다. 에릭센은 후방 빌드업에도 가담하고, 특히 좌측 지역으로 많이 빠져 좌측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빌드업을 주도하니 메잘라 공격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개인 지침에는 적게 슈팅 정도만 걸어줍니다. 브페에게는 공격 지역에서 연결 역할인 점플맥 공격 역할을 주고, 템포 조절은 다이렉트 패스 연결을 지연시킬 수 있으니 넣지 않았습니다. 개인 지침의 프리롤의 움직임을 위해 포지션 자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산초와 안토니는 측면 터치라인 쪽으로 폭을 넓게 벌어져서 움직이다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므로 인버티드 윙 공 역할에 개인 지침에 더욱 넓게를 부여해줍니다. 다이렉트 패스를 위해 위험 감수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레시포드는 공격 진영에서 뒷공간을 노리도록 점포를 주고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포지션 자유를 걸어줍니다. 전술 성향은 다이렉트한 스루볼 패턴이므로 공격형을 주고, 전개 방식은 공간 패스에 왼쪽 측면 위주의 빌드업, 수비진 빌드업을 넣어주고 패스 방식과 템포도 한 칸씩 더 올려줍니다. 수비진을 뚫어라를 넣어 공격 지역에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해주고, 채찍 같은 크로스로 빠르게 휘어지는 크로스를 설정해줍니다. 재정비 역습을 통해 역습 과정을 극대화해줍니다. 키퍼도 길게 빠르게 배급함으로 다이렉트 연결 패턴을 살려주고, 압박 기준선만 한 칸 정도 올려주고 압박 게이지도 한 칸 정도만 올립니다. 게임 내 장면을 보면 에릭센이 좌측에 높게 전진해 가담하는 패턴을, 데이아의 롱킥, 라인 브레이킹한 레시포드가 받자마자 골을 넣는 장면. 역습 상황에서의 빠른 전환, 그리고 골. 말라시아가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전진하고 레시포드에게 바로 연결. 수비 시 컴팩트함과 대각선 컴팩트함도 확인할 수 있고,
한 번에 안토니 쪽으로 전환하는 패스 그리고 골. 역습 상황에서 오른쪽에서 박스로 들어가는 안토니에게 연결한 후 골. 말라시아가 뒷공간 커버 후 산초에게 연결, 산초도 레시포드에게 다이렉트 패스 전개 후 레시포드의 골장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패스맵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경기에서의 패스맵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보아 전술이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나흐의 실리 축구에 대한 분석과 게임 내 전술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질문과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